안녕하세요. 저는 고우석이라고 하고요. 네. 감독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이 2024년 연말 추운 겨울에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된, 연기랑 연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손민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 자기소개가 뭐, 혹시 어떤 작품을 해오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이제 해화역에 위치한, 네. 극단 신일류라고 하는 이제 극장 동국에서 연극을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극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작품 제목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네. 연극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알만한 드라마 몇 개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겨우 뭐 그냥 한 2, 3초, 때로는 길게 한 10분 정도 나오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최근에 했던 드라마는 열혈사제2에 잠깐 나와서 죽고, 네. 그리고 그전에는 그 모래에도 꽃이 핀다? 모래에도 꽃이 핀다라는 드라마에서는 장동윤 씨를 취조하는 형사로 잠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출했던 컷이라는 영화에는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짜잘짜잘한 뭐 작은 영화 이렇게 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감독님을 뵀을 때 아마 컷으로 뵀을 거예요. 네네. 되게 영화적인, 물론 단편의 독립 영화이지만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그때 제가 감독님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좀 친해지게 됐었는데, 몇 번 뵈면서 못 물어봤던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연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왜 영화까지 찍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연기를 시작했나? 네. 좀 길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간을 많이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한 2013년이죠. 서울에 이제 장사를 하러 이제 서울에 왔어요. 장사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그때 이제 신림동 고시원에 이제 한 달 정도 집을 잡아놓고 고시원에 있으면서 이제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근데 아무리 알아봐도 너무 비싼 거야. 서울에서는 장사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비싸니까.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친한 형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왜 웃어? 거기에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놨어요. 서울에 왔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 형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어디냐? 신림동입니다. 오케이. 너 키 얼마지? 얼마입니다. 오케이. 그럼 몇 시까지 어디로 와? 해서 간 곳이 EBS였어. 방송 보조 출연 같은 거였나요? 네, 나무 역할이 빵꾸가 나서 나보고 나무 역할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나무 역할을 했는데 30만 원을 주길래, 이거 매일매일 나오면 한 달에 900이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1년 정도만 좀 더 노력을 하면 내가 모자란 돈을 채워서 장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봤죠. 내일은 몇 시에 나오면 되냐? 한 달에 촬영이 3번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술을 한 잔 사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고시원에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롤, 하이, 액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심장을 뛰게 한 거야. 그 순간에 심장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 2년 정도 뒤에 하는 걸로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연기란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뭐 서울예대라든지 예종이라든지 무슨 학교의 연극영화과 이런 거 정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림동에서 연기 시작했죠. 애초에는 그냥 장사하려고 올라오셨다가 장사하러 왔죠. 그 전에는 뭐 이런 분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해오셨고. 그렇죠. 관계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말 친한 친구가 명량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했거든요. 네가 무슨 배우냐. 야, 배우는 정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는 이게 엉망진창인데 왜 네가 나가서 그런 걸 하고 있느냐라고 욕을 했는데,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2013년부터 하셨으면은 처음에 그 스텝이 있잖아요. 처음에 뭐 극단을 할 수도 있고 뭐 매체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처음에 알라딘 중고서적을 갔죠. 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로. 뭐 연기를 모르고 영화를 모르니까 일단 알라딘 중고서적에 가서 연기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거기에서 한 3개월 정도 다 읽었어요. 뭐 카메라가 뭐고, 렌즈가 뭐고, 샷 사이즈가 뭐고,
뭐 스타니슬라브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뭐 연기에 관련된 아저씨라고 하긴 좀 그렇고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의 책도 좀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제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배우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도림천 네. 산책을 하고 러닝을 했죠. 왜 그러냐면 배우는 맨날 뛴다 그러니까 뛰면 배우다. 책에 나온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매일 뛰고 책 보고 네. 집에 가서 좋은 영화 보고. 그게 제가 배우를 시작하게 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다가 그럼 연극을 먼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영화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먼저 하게 됐죠. 단편 영화를 먼저 하게 됐어요. 그것도 되게 사실 좀 어려운 스텝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단편 영화에 그렇죠. 바로 캐스팅되기도 되게 어렵고. 정말 어렵죠. 네. 정말 어려운데 이제 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게 친한 친구의 사촌 동생이 네. 예종을 다니는 배우였어요. 이제 4학년 졸업반을 앞둔 네. 지금 이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죠. 실명을 좀 밝히긴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프로필이란 걸 찍어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그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결국에 그 친구가. 그래서 친구한테 막 물어보니까 네. 프로필 정도는 네가 알아서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때 이제 가르쳐준 사이트가 필름메이커스랑 OTR. 네. 그래서 필름메이커스를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많은 거야. 네. 뭐 단편영화 주인공도 구하고 조연도 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프로필을 달라는 거야. 그쵸. 모르겠는 거야. 네. 이거 어떡할까. 이거 어떡할까. 3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필름메이커스에 거짓말로 영화 찍는다고 하나를 올렸어요. 결국 근데 그 영화 만들긴 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네. 프로필이 뭔지 모르니까 배우 공고한다는 모집 공고를 올렸죠. 네. 프로필이 400장이 날아오는 거야.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보면서 이게 프로필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좋은 양식을 보고 네. 내 사진으로 바꿔서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필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프로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연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간혹 가다가 연락할 때도 있어요. 그 좋네요. 프로필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필을 돌렸죠. 재밌네요. 그렇게 이제 하나 두 개씩 캐스팅이 되면서 영화를 출연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 막 가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사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책으로 배우고 혼자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스텝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같은 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부담감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뭐 대구에서 이제 전 고향이 대구인데 네. 분식집도 했고 술집도 했고 이것저것 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뭐 주눅 들지 않고 내 맘대로 했죠. NG가 한 30번 났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아직 잘 계시는지. 그렇죠. 아주 잘 있고 이제 영화계 쪽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죠. 이제는 하나의 어떤 아닙니다. 네. 주변에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이제 알았던 동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제는 다 이 영역에 잘 없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나와서 또 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했다고 들었는데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원하게 됐고 TV 매체잖아요. 근데 또 되게 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선택이 돼서 좀 오래 거기 방송에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100% 운인 것 같아요. 저는 100% 운이었고 네.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그럼 거의 4년 만에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필름메이커스의 주연, 조연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보들이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단편영화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에 주연, 조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지원을 해서 많이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넘어가면서 연극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상은 잠깐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극단의 형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극을 하면서 이제 대학로 1번 출구
옆에 보면 야구 그 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야구 치는 곳. 네. 거기 이제 2층에 맞은편에 이제 삐에로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어요. 대학로 연극 배우들이 공연을 마치면 거기 와서 고등어찌개에 소주 한잔 먹고 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네. 거기 사장형이 네. 그 당시에 전체 관람가라고 프로그램 그 오디션 용지를 줬어요. 네. 지원해봐라. 네.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해야 하니까. 아니죠. 아니요. 어차피 떨어지니까. 아. 어차피 여기에는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 네. 예쁘고 연기 잘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해도 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들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극단에서 형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때로는 혼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때로는 약간 조금 침울해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시기에 이제 그 종이를 내밀어도 나는 그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마시고 내려와서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3층에 점집이 있는 거야. 네. 왜 점집이 있지? 그래서 다시 이제 술집으로 올라가서 형 네. 3층에 점집이 있던데 여기 잘 보냐? 네. 잘 본다. 네. 얼마냐? 네. 원래 3만 원인데 2층에서 왔다 그러면 2만 원 해준다는 거야. 네. 그래요? 형 2만 원 줘봐야 하거든요. 2만 원 받아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여성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보고 놀라요. 왜냐면 나는 좀 술도 좀 취했고 여기 날 보고 놀라길래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길래 제가 네.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씀을 저 전보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라 그러고 이제 청소하시다가 빗자루 내려놓으시고 네.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셨어요. 세팅이 돼야 그렇죠. 말씀하실 수 그러니까 있는 분이구나. 약간 청소 복장으로 좀 하기 그러니까 한복을 네. 갈아입고 오셔서 이제 네. 부채를 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내 미래는 근데 지금 그분이 말했던 게 아주 좀 상당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과거를 거의 80% 맞추는 거야. 그리고 점을 한 40분 정도 보고 네. 나가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아저씨는 1등은 못한다. 하지만 2등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등 중에서 1등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랬던 그런 네. 말인 것 같아. 나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인데. 네. 그리고 아저씨는 무조건 뭐든지 하세요. 라고 하고 이제 내가 다시 2층을 내려갔는데 네. 그 형이 종이를 다시 내미는 거야. 어. 그래서 적어서 냈죠. 그러면서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되고 네. 이제 그 현장을 갔어요. 방송국이죠. 방송국 이름 그렇죠. 말씀드려도 되나요?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주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안 보시니까요. 나중에 혹시 만약에 좀 많아지면 약간 삐처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JTBC 전체 관람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연극 공연 연습을 10to10으로 달릴 때라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대표님이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할 때인데 저는 6시에 빠져서 상암동으로 갔죠. 네. 딱 갔는데 나는 연극하는 그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곤조라고 해야 되나? 네. 집에 멀쩡한 옷 놔두고 다 떨어진 옷만 입고 다니는 약간 그때 그 당시에 병 걸렸었어요. 그게 뭐냐면, 연극 배우 병. 왜냐하면 다 그냥 너덜너덜한 그냥 약간 거러지 같은 옷을 맨날 입고 다닐 텐데 네. 그 옷을 입고 갔어. 네. 딱 갔는데 다 정장 입고 아. 너무 잘생기고 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 1,000명 넘게 있는 거야. 그 1차 오디션 붙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그게 이제 뭐 1차 서류 심사 네. 통과하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딱 갔는데 내가 낄판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집에 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그 커피숍이랑 뭐 김밥 같은 거 사 먹고 혼자 앉아 있다가 그리고 또 신발도 쪼리를 신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붙고 싶지 않은 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오디션을 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지원 동기에 또 미쳐가지고 제가 한 줄 적었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원 동기를 엄청 많이 적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적고 네. 이런 아주 많이 적는데 저는 양익중 감독님 만나러 왔습니다. 한 줄. 원래부터 좋아했던 감독님 제가 아주 좋아했죠. 아. 아주 좋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서 네. 이제 몇 단계를 거쳤죠. 몇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양희중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영화도 찍고. 그렇죠. 양희중 감독님 집에도 가보고. 그때면 양희중 감독님이 되게 똥파리 이후에 되게 뭔가 하고 계실 그렇죠. 나쁜 거죠? 녀석들도 찍고 계셨고. 네. 되게 이야기가 되게 재밌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가요? 한 사람의 어떤 배우의 인생이 시작이 되게 우연한 계기로 그 점집을 통해서 우연하게 그렇지. 갑자기 방송국까지 가게 되고 이런 게 좀 이 자체가 약간 영화적인 스토리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뭐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저는 배우 활동만 한 줄 알았어요. 아까 전까지. 근데 원래도 영화도 찍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컷을 찍을 때 왜 이렇게 배우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많이 들어보니까 원래도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배우 활동을 하다가 좀 배우 활동보다 혹은 또 영화 연출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중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2013년, 14년, 15년까지는 뭐 필름 메이커스라든지 OTR에 뭐 단편 영화라든지 네. 뭐 독립 영화의 주연, 조연 이제 공고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연극을 하는 몇 년 사이에 이제 독립 영화가 어떻게 보면 등용문이 돼 버렸죠. 그렇죠. 등용문이 돼 버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약간 이 판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찍지 뭐. 네. 내가 한번 찍어보지 뭐.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혼자 글 쓰고 네. 이제 혼자 그림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됐죠.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얻을 역할이 이 생태계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역할을 내 마음대로 내 글로 쓰겠다, 그리고 만들겠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한 거네요. 그렇죠. 뭐 엄청 뭐 대단하게 나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왜 안 뽑아줘? 나 겁나 화났어. 네. 가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의 어떤 비중을 뭐 수치적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이 더 뭐 끌리는 영역 그리고 비중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끌리는 부분은 네. 저는 연기를 하고 싶죠. 네. 연기를 더 하고 싶고 연기를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것을 표현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전에 내가 정말 기품을 표현하고 싶다면 많은 작품에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내가 내 작품을 찍어보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영화를 찍고 있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번 작업에서도 또 아주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작업하는 것들이 참 어렵지만 네. 너무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지만 네. 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책임을 지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되게 굉장한 도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역으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배우를 먼저 했던 분도 있고 혹은 영화를 먼저 했던 분도 있을 건데 네. 그 영화를 하는 연출분들이 혹은 이 배우의 시선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네. 좀 배우의 입장에서 연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뭔가 다른 지점이 보일 것 같아요. 컷을 찍을 때에는 명확하게 원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해줘. 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줘. 네. 라고 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작업을 지금 했을 때에는 너가 느끼는 대로 최대한 너답게 해줘. 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드는 내 세상 속의 이들을 하나의 미장센으로 이용을 하고 하나의 소품으로 이용을 했다면 네. 이번 영화를 준비를 하고 이제 찍으면서 개개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줘 저렇게 표현해줘 이제 제가 직접 글을 쓰긴 했지만 네. 이 캐릭터는 아마 저보다 이 캐릭터를 맡은 배우가 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준비를 먼저 존중을 하죠. 다만
제가 느끼기에 올바르지 않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방향성만 살짝 틀어줄 뿐이지 정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양익중 감독님한테 2017년도에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 했던 작품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거나 뭐 제목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이번에 만든 작품은 뭐 이번에는 단편입니다. 단편은 옴니버스인데 한 12분 정도 나올 것 같고 총 8작품이 이렇게 묶여지는 건데 제 영화의 제목은 자신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자의 귀신 신자. 스스로 자자의 몸 신자가 아니라 난 스스로 자자의 귀신 신자를 썼는데 그냥 약간 조금 그냥 권선징악에 관한 그냥 내용이에요. 악인은 사람이 벌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찾아내서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되게 한국의 그냥 기존에 있던 통념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던 통념들에 대해서 감독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같이 들려서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벌한다. 그렇죠. 이게 되게 플랫한 건데 혹은 이게 연출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도 약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저도 얼핏 이제 시나리오 같은 얼핏 봤었는데 궁금하고 그리고 푸티지도 제가 또 얼핏 봤었는데 금방 보일 수 있겠죠 아마. 그렇죠. 내년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배우의 일상, 그 영화 연출로서의 일상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업이 없는 시간에는 되게 자연인으로서 머무를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간에 그 연습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일하는 것 혹은 경제적 활동도 궁금하고, 그 여타 다른 시간들을 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후반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는 이제 컴퓨터 앞에 주로 앉아 있죠. 후반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편집 기사님이나 조 감독님이나 그리고 이제 뭐 사운드 디자인 뭐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들이랑 음악 감독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후반 작업 진행해야 될 때는 후반 작업을 이제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또 제작사 가서 제작사 대표님들이랑 또 미팅도 하고 뭐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집 앞에 이제 아주 작은 개천이 흘러서 그 이제 성북천을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산책하죠. 산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집 청소하고 저는 또 취미가 청소입니다. 청소. 너무 좋은 일이네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먼지 닦고 이제 왜냐하면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내 집안의 상태가 현재 나의 뇌 구조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는 그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을 무조건 정리정돈을 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공간에 내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게 딱 그 강박관념처럼 있어서 일상을 아주 정리정돈을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평소에는 그냥 청소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인 활동은 어떻게 보면 출연이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한 작업이 없을 때에는 아직까지 수익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입장이라 양희중 감독님 이름이 3번 나오고 있네요. 저의 은인입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은인을 만나시길 바래요. 양희중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 작은 뭐 커피도 팔고 와인도 팔고 그리고 뭐 밥도 팔고 이런 공간에서 같이 요리도 하면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산책이나 이렇게 음악 듣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영감의 부분에 되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산책을 다니시면서 어떤 음악 혹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는지 이런 것도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뭐 약간 어떤 날은 로키 좋죠. 로키 음악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슬픈 음악. 근데 슬픈 음악을 들을 때에 이제 간혹 가다가 그 개천 이쪽 편과 이쪽 편을 연결하는 중간에 이렇게 뭐 돌들이 있잖아요. 그걸 징검다리라고 해야 되나? 징검다리, 돌다리. 돌다리. 뭐 약간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간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지나가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뒤에서는 아버지가 또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이게 삼부자가 지나갈 때에 네.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그 장면이 나한테는 완전히 완벽하게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네. 장면들이. 네. 이제 그런 장면들의 순간적으로 이제 그 음악과 그 장면이 같이 매치가 되면서 이런 곳에서 저는 약간 영감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파이팅 넘치는 음악을 들을 때에는 간혹 가다가 그럴 때 보면 또 옆에 남녀가 싸울 때도 있어요. 왜 여기서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성북천에 그 비둘기 옆에서 왜 싸우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네. 거기 싸우고 있을 때 보면 한 3분 정도 저는 지켜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뜨죠. 왜? 그들도 나의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음악 속에 그들도 잠깐 존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에서 이제 영감을 좀 얻으려고 하죠. 어떤 장면들에서 영감을 얻고 나중에 글로도 혹은 연기적으로도 그런 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 이제 연기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을 잘 한 대 한 대 모아놔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좀 정제를 해서 하나 툭툭 던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배우를 모르지만 그냥 되게 그런 면에서 배우들은 되게 자기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되게 소중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배우가 이렇게 툭툭 어떤 연기 디렉을 받았을 때 딱딱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일이고 되게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들을 자극해 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어제 저녁에 친구들이랑 소주를 한 잔 마셨어. 근데 여자친구가 어제 뭐 했냐고 물어봤어. 집에서 잤어. 왜냐면은 안 아픈데. 나 지금 안 아픈데 여자친구가 오빠 지금 뭐 해? 나 이제 자려고 누웠어. 근데 안 잔단 말이야. 여자친구 오빠 잘 자. 그럼 난 혼자 유튜브 본단 말이야. 계속 연기잖아요. 우리는 계속 연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쵸. 모든 사람이 연기를 하죠. 모든 사람 다 연기하죠. 커피가 만약에 줬어. 근데 맛이 없어. 네. 근데 맛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근데 괜찮은데요? 연기거든.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약간 조금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잘 믿게 하는. 사실 그게 연기의 또 본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는 배우로서 만약에 촬영장에 갔어요. 그럼 되게 수많은 스태프들, 진짜 단편 영화도 10몇 명의 스태프들이 있고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근데 이게 정말 집중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내는지,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겠지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배우들은 바로 집중을 할 수가 있는지.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만한 큰 역할을 아직 못 해봐서 네. 저는 뭐 제 영화 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편 영화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중편 독립 영화라든지 이런 공간에서는 일단 해봤지만 네. 일단 그런 공간을 제가 경험해본 공간에서의 예를 들자면 네. 주인공은 오히려 편해요. 왜냐하면은 대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캐릭터를 잡아야 될지도 알고 감독님 미팅도 했고 모든 사람들 미팅도 했고 그리고 네. 갈 때 사람들이 다 일단은 존중해 주죠. 그쵸. 오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단역은 거의 쪽대본을 주기 때문에 네. 앞뒤 전사를 모르고 그냥 가서 그 부분만 연기를 해와야 돼요. 네.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여러 수십 가지로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A를 던졌어. 네. 근데 만약에 주인공 배우님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건 A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나와버린 거야. 네. 그럼 나는 이 C를 받아서 나는 내가 작전대로만 흘러가면 이거는 망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이 순간순간 이분이 던지는 것들을 내가 잘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일단은 필요로 할 것 같고 일단 안 쫄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갔을 때는 모든 스태프들한테 인사를 다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80번, 90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상 현장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잘 못 받아요. 네. 왜냐하면 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역할이 작다 보니까 그런 걸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굳이 받을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은 너무 바쁘게 흘러가고 주인공을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 단역인 나도 잘 보이게 하려고 분장팀도 와서 분장도 해주고 의상팀이 옷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이제 한 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좀 더 집중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너무 많이 좀 놀라기도 하고 쫄아서 그 현장 가면 약간 이러고 있다가 쇼 들어갑니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해서 그런지 사실상 많이 좀 쫀다는 느낌보다는 긴장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예 하고 들어가서 그냥 연기할 때만 연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최대한 릴렉스하게 있다 오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또 연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작품의 배우로 참여하더라도 대충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아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 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아주 많은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꾸려가는 팀은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금 소규모의 네. 전문적으로 상업 시스템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동료들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식구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는 아주 거대한 상업 자본이 움직이는 공간이라 진짜로 모든 게 다 시간이 돈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봐도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은 약간 본인만의 크루들, 그러니까 주변인들, 영화인들 중에 그런 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사실 웃긴 말이 있잖아요. 영화 한 편 찍고 전혀 안 보는 관계들도 있고, 영화 한 편 찍고 영원히 함께 가는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게 영화의 되게 큰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렇죠. 영화 한 편 찍고 이제 대부분 빠이빠이죠. 그렇죠. 많이 빠이빠이.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네. 저는 이제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네. 단톡방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영화 지금 어떻게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들은 요런 포인트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짧은 이제 몇 컷들을 이렇게 이제 전달도 하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상대가 놓지 않는 이상 저는 먼저 안 놔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놓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가 놓지 않는 이상 저는 무조건 의리를 지키려고 하죠. 계속해서 지금 하는 작업들 그리고 함께했던 작업들의 이후에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독립이나 단편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해놓고도 후에 이제 되게 유야무야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 아웃풋된 것 그리고 완성한 결과물을 주지도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연기하는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한편으로는 물론 저도 그런 입장 중에 한 명이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인맥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좋은 작업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갑자기 다른 길로 잠깐 새서 감독님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궁금하고 이게 옛날에 고전이 됐든 혹은 최근 영화가 됐든 이런 영화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감독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좋아하는 감독님은 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조금 많죠. 뭐 저는 대부 시리즈 중에 대부 2탄을 제일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타이타닉 또 좋아하고 네. 아이언맨도 좋아했고. 저도 되게 마블 영화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장진 감독님의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약간 그 코믹스러운 것들이 아는 여자라든지.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이제 요 근래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영화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양희춘 감독님 영화인데요. 4번째 나왔네요. 네. 저는 똥파리보다 더 좋은 영화가 있어요. 바라만 본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네. 그 영화는 그 영화 속에 있는 인물이 네. 그 남자가 완전 나야 나. 왜냐하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만 제대로 고백도 한번 못 해보고 주변만 이제 배회하다가 다른 형님이랑 사귀게 되는 이제 약간 조금 좀 슬픈 내용인데 근데 약간 좀 병신 같기도 하지만 좀 러블리하기도 하고 그게 막 너무 막 공감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영화가 요 근래에 봤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나왔을까요? 바라만 본다라는 영화가 똥파리 전이라고 하셨거든요. 똥파리 전이라서 2007년 아니면 6년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양희춘 감독님의 첫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선 부분에 감독님이 찍으신 컷
세대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찍는 어떤 그런 영화의 네네.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컷에 대해서 잠깐 어떤 내용적인 이야기를 네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컷이라는 영화는 뭐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촬영 현장에서 이제 무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각자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네. 케어를 받지 못한 배우가 오해를 하고 현장에 있는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는 영화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영화 제목처럼 컷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깨어나는 이 현실과 망상이 막 뒤섞여가지고 이 뭐가 뭔지 모르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영화입니다라고 하는 건 저의 그냥 짧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예요. 그 제가 듣기로는 되게 상도 많이 받으셨고 해외에서도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이 구성과 형식들이 되게 신선했고 가상과 실제를 넘나든 이 방식들 그리고 원테이크로, 그러니까 원테이크 기법으로 촬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 영화가 말하는 지점과 되게 맞닿아 있어서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재밌다기보다는 약간의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영화가 되게 좋구나.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내러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서 저는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촬영할 때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셨는지? 촬영할 때, 솔직히 촬영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준비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롱테이크로 찍다 보니까 그쵸?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극단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극단을 나오게 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몸담았던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도 이제 뭐 상태가 좀 안 좋아졌고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조금 이제 낙동강 오래알처럼 혼자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약간 조금 화로 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적었죠.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글을 적는데 이제 하루에 막걸리 5통을 마셨어요. 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막걸리 5통을 마시면서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네. 마셨는데 이렇게 그냥 마실 바에는 뭐라도 적으면서 마시자 해가지고 이제 뭐라도 적으면서 이제 마셨던 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컷이라는 영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 적고 네. 19고가 됐습니다. 19고. 네.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한 장이었고 네. 그 당시에 PD였고 지금 이번 영화에도 PD를 해줬던 김기락이라고 하는 PD님한테 그 당시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네. 새벽 4시까지 기다렸어요. 막걸리 5통 마시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 나라가 오전 9시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수정했던 글을 또 보내주고 그럼 이제 PD님이 또 수정해서 또 보내주고 이걸 19번을 수정을 하고 네. 오케이 대본은 끝.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콘티를 그리든 뭘 하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알라딘 중고 서적에서만 봤지 영화를 처음 찍어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없어요. 컴퓨터도 없단 말이에요. 예? 컴퓨터 없어요. 그냥 네. 예전에 저기 강남 역삼동에 있는 치킨집에 일하다가 네. 타워팰리스 배달 갔다가 타워팰리스에 치킨 배달 갔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쓰레기들 좋은 거 많다고 해서 네. 거기 갔다가 주워온 컴퓨터 한 대로 몇 년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그 컴퓨터 한 대로 이렇게 몇 년을 쓰면서 네. 그 컴퓨터에는 뭐 편집 프로그램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편집 프로그램 모를 때고. 네. 그래서 롱테이크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벽 보고 내 머릿속에서 영화를 여러 수천 번을 상영을 했어요. 아.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나올 거고 이걸 여러 수천 번을 연습을 하고 현장을 가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떨리지도 않았고 사실상 컷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컷은 2번 찍었고 네. 두 번째 컷은 한 번 찍었습니다. 네. 나머지 남는 시간은 그냥 다 쉬었어요. 앉아 있고 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기술적인 문제로 그냥 원테이크로 가겠다 했는데. 그렇죠.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었어요. 뭘 할 줄 알면 컷을 나눴겠죠. 근데 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실 컷을 붙이는 게 그것도 되게 기술적인 거고 그렇죠. 한 장면을 사실 돌려서 여러 번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자본의 문제, 시간의 문제, 그리고 그렇죠. 기술의 문제.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원테이크긴 한데 원테이크가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앞에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되게 좋은 방식의 처음에 시도가 좋았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예. 컷을 나눌 줄 몰라서 이제 롱테이크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컷 나누고 컷을 붙일 거 생각하고 다 콘티를 그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머리가 터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원테이크로 한번 해볼까 이런 그냥 생각들을 하는데 원테이크라는 게 촬영 감독님, 뭐 조명, 세팅, 위치 이것들 다 고려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현장이 촬영 감독님 1명, 네. 그리고 포커스 플레이어 그날 오신 분 1명. 왜냐하면 그날 그분도 그날 처음 왔거든요. 커피 마시자고 촬영 감독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협의가 안 되고 뭐. 협의 안 되고 그냥 오신 거. 포커스 플레이어 그날 한 분 오시고 미술 감독님이 한 분 계셨고 네. 그 누나 한 분, 사운드 한 분. 사운드 기사님. 네. 끝입니다. 그 여타 많은 배우들도 있었잖아요. 다 배우. 여기 스텝 이게 장비를 만지시는 분들은 이 네 분이 같이. 기술팀은 네. 예. 조명도 그냥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 하는 그 이제 형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그 형님 차에 실려 있는 조명기. 세팅 값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걸 가져와서. 네, 그냥 조명기 대파 이제 공연에서 쓰는 대파를 가져와서 대파 네 발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냥 네 발로 맞춘 게 끝이고 갑자기 촬영하는데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비가 와서 그냥 가지 뭐. 그게 비가 와서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딱 전환점이 되고. 맞아요. 비가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비가 안 왔고 밋밋한 하늘이었으면 물론 저는 봐서 그게 스포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갔다 올 때 딱 문에서의 전환점이 전 있었다고 맞아요. 네, 비가 좀 강력한 역할을 했는데.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날 이상하게 다 맞아떨어졌어요. 약간 하늘이 점지해주는 아까 그 3층 분이 너는 해봐라, 너는 된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약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걸 아마 진짜로 약간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그래서 도와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장편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한도 내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로. 진짜로 거의 반미치광의 상태로 최선을 다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장에 갔을 때에는 동료들이 믿었어요. 100%. 그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편하게 하세요. 무조건 다 편하게 하시고 만약에 대사가 뜨더라도 상관없다. 만약에 뜨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치고 가라. 우리 여기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떠한 대사든 상관없다. 단 현장에 어울리는 대사면 뭐든 상관없으니 편하게 다 하세요. 다만 비었네 하면 늦다. 그쵸. 그 전에 나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줘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맞았어. 그게 되게 힘든 일인데 사실 연극이라고 치면은 그게 다 손발을 맞춰서 그렇죠. 오랜 시간 합숙을 하고 합숙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경험을 맞추다 보면은 A가 틀리면 B가 내가 채워줄게 하는 그런 무대인데 영화라는 현장은 사실 그날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정말 어떤 운도 따라야 되고 혹은 그 한 명 한 명의 그 감각들 센스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되게 부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진짜로 운이 따랐어요. 되게 재밌네요. 이게 약간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또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지금 컷을 찍으셨고 지금 현재 작품을 편집단에 계시고 이후에 또 어떤 작품을 찍고 싶은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찍고 싶어요. 그 전까지 너무 센 것들을 많이 찍고. 저는 약간 좀 착하고 예쁜 영화를 좀 찍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예쁜 영화에 글을 적고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우도에서 한 2년 정도, 한 1년 10개월 정도 살았었는데 그 당시부터 생각을 해왔던 이제 글을 이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쁜 영화.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여자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의 마지막 3개월을 담습니다. 되게 예쁘고 혹은 되게 슬플 수도 있고 기대가 되네요. 일단 지금 편집하시는 것도 너무 빨리 보고 싶고 좀 재미난 어떤 필모의 과정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영화를 찍으시다가 사랑 이야기로 갑자기 딥하게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물어봤으니까 약간 이거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이런 영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영화의 바운더리 안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요? 외국이어도 좋고 내가 이 사람과 한 번은 작업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동기부여도 되고. 저는
저한테는 극단의 스승님이죠. 네. 저는 이제 최무성 배우님을 한번 현장에서 한번 투샷으로 만나 뵙고 싶네요. 최무성 배우님. 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다가가서 이야기도 잘 못 나눌 만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후배 연극 배우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동료라든지 이런 주변인들을 너무 잘 챙기시고 아주 멋진 어른이죠. 아주 멋진 어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금방 또 이렇게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혹은 뭐 바라는 것들? 본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감독님의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궁금해요, 막연하게. 바라는 거 네.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은 뭐 예술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글을 적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루트가 형성이 되면 좋긴 한데 사실상 어떠한 그룹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네. 그 전에는 아주 많은 힘듦의 시기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잘 버텨야 되고. 근데 잘 버티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면서 스스로의 예술성을 키우는 작업도 있고 아니면은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예술성만 달라드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도 늘 이제 고민 속에 있죠. 왜냐하면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 영화 후반 작업하는 것도 사실상 조금 쉽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또 영화만 위해서는 내 현실의 삶이 녹록치가 않으니 그럼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감내하고 감수해야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그럼 누구를 이제 뭐 핑계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하기 때문에 바라는 점 안정적이면 좋겠으나 그게 쉽지 않아도 후회하진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정신과 내 마음과 뭐 육체와 신체가 전부 다. 그게 제 바람이네요. 건강이네요. 결국은 건강인 것 같네요. 건강. 자칫 잘못하면 미쳐버릴 수도 있거든. 사실 건강이 이제 안 좋으면 영화도 못 찍고 연기도 그렇죠. 못 하고 다들 그런 거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배우들, 많은 뭐 연출들, 많은 스태프들이 사실 영화라는 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은 되게 극소수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일이어서 이들이 다 어떻게 힘을 계속해서 잃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뭔가 나름의 커뮤니티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은 것 중에 하나여서요. 그러니까 좀 계속 힘을 잃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찾기를 맞아요. 바라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명확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또 되게 재밌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렇네요. 혹시 뭐 더 재미난 주제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마칠까 하거든요. 먼저 감독님한테 턴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해주시면은 이 채널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드시게 됐죠? 같이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던 촬영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네. 뭐 연출도 하시고 네.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친분을 유지를 했는데, 계속해서 영화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 계속 시도하고 어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화 하는 친구들을 인터뷰를 일단 해보자. 그리고 이것들이 이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겠다. 그리고 내가 영화를 한다? 그리고 영화를 하는 방식 중에 이것도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고 그 처음에 이제 민준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왜 여쭤봤냐면 네. 이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이나 관객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네.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저한테도 새롭게 다시 복귀가 되고 약간 저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말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저한테는 학습의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한테도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좋네. 서로 좋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가서 네. 저는 영화를 꿈꾼다고 많이 표현을 하고 영화를 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새 영화를 찍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 근래. 네.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해서 꿈처럼 멀어져만 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저 멀어져가는 꿈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고 이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이런 인터뷰 같은 것도 감독님께서는 이 꿈꾼다 혹은 영화를 꿈꾼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각 드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그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영화를 꿈꾸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꿈꾼다. 오케이. 영화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휴대폰에는 거의 뭐 100%의 아마 동영상을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네. 것일 거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저는 다 그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저는 그게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라고 하는 게 뭐 저는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찍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누구나 눌러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생각으로 찍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씩 뭐 예술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눌렀는데 너무 또 멋지게 나와서 예술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꿈은 뭐 날아다닌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다던가 약간 조금 못 잡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한다는 거는 저는 실현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다만 막 찍으면 안 되죠. 용량이 꽉 차버리면 약간 구글 드라이브나 유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찍으면은 약간 안 되고 한 달 월 결제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일단 안 돼. 왜냐하면 일단은 최소로 네.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마음대로 막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대로 막. 이 말씀이 되게 좀 재밌고 저한테도 많이 자극이 되는 게 사실 찍으면 되거든요. 찍고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라는 어떤 이 바운더리에 들어온 순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잘하고 싶으면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종합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되게 힘든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꿈꾼 것처럼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반문도 저에게 해보고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네.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미 너무 좋아하고 있어. 네. 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 와가지고 커피 드세요,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그 여자분이 막 너무 와가지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제육볶음 드세요, 돈가스 드세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식사 다 준비했어, 드세요 하면은 오히려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시점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그리고 저도 좋아하지 않고. 맞아. 예. 우리가 서로 안 좋아하잖아. 서로 안 좋아하고.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예. 잘하려고, 모든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려고, 영화를 잘 찍으려고, 내가 저 여자한테, 내가 저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저기 선배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다 박살나는 거야. 맞아요. 조금 못하면 어때? 맞아. 좀 약간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컷도 미완성이고 자신도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감독님을 모셔도 분명히 그 영화 안에는 그 부분이 난 이 부분이 아쉬워하는 그 분명히 미완성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일단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눌러도 괜찮다고 봐요. 영화는 저는 꿈이 아니라고 봐요. 왜? 저는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책을 사서 본 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밤 8시에 문 닫았나? 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서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저는 난독증이 지금 좀 많이 고쳐졌는데 네.
책을 좀 잘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뭐 자 같은 거나 이렇게 쭉 대고 봐야 돼. 네. 그래 이걸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알라딘 중고서적에서 책 봤죠. 그냥 길 걸어 다니죠. 아무것도 모르죠. 극단도 그냥 들어갔죠. 영화도 그냥 찍죠. 모든 것들이 다 그냥이에요. 그냥. 영화 왜 찍어? 그냥. 연기 왜 해? 그냥이에요. 영화 왜 찍어? 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연기 왜 해? 나는 정말 너무나도 멋진 연기를 하면서 관객들에게 정말 엄청난 감정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는 그 모든 말들이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왜 찍어? 일상을 말하는 게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냥 해. 근데 이 그냥의 속에는 힘듦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하다고 보거든요. 연기 왜 하세요? 그냥 합니다. 이 말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아무리 그냥 하세요라고 해도 그냥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그냥 없죠. 하면 안 되죠. 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레코딩을 버튼을 누르면 시작인데 그거 한번 누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들들이 많고 틀이 많으니까 그걸 뛰어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왜 영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영화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이런 거였는데 감독님이 이제 얼핏 그런 뉘앙스로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그냥 아니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왜 영화를 계속해서 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지막에 어떤 한두 문장으로 뭔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보다 아직 재밌는 걸 못 찾았어요. 이거보다 재밌는 거 찾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가겠죠. 네. 아마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갑니다. 컷을 찍고 다 버리고 우도로 가서 짬뽕집에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모든 것들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 찾으면. 다만 아직까지는 이것보다 재밌는 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네. 모든 사람은 해보면 연기를 재밌어 할 거고 네. 영화 찍는 걸 재밌어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저도 이제 뭐 직장도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또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우리 모든 한국인 그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다 그냥 만약에 친구라고 합시다. 네. 이분들은 연기를 시키면 다 재밌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도 집에서 예쁜 옷 입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연기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두 다 재밌어 하면은 모두 다 영화를 하면은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경쟁률이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 재밌으면 좋잖아요. 아, 그쵸. 인생에서 재미난 거 하나쯤은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차피 저기 한 단계를 진입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몇 천만 명이 더 늘어나도 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걸 이제 버티는 힘이 다시 말했지만 그런 버티는 동료들 힘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만 버티는 놈. 버티는 사람이 버티는 이긴다. 사람. 버티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수 있을까? 연봉 300입니다. 아, 연봉이 300이요. 연봉 300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 슬픈 스토리는 나중에 따로 그 나중에 또 이제 그런 슬픈 스토리는 따로 마련해서.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예술을 이어가는 사람한테 네. 제가 정말로 던져줄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감독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 그 궁핍한 어떤 삶을 그런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렇죠. 그런 걸로 다시 만나야겠네요. 너무 좋네요. 그럼 다음에 제가 푼바처럼 입고 올게요. 진짜 약간 이게 깡통 들고 그 약간 해진 옷을 입고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까요? 한복 같은 거 있나요? 한복이요? 그 부채를 한 번씩 하면서 나쁘지 않네요. 그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마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네요.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인데 이제 시간도 거의 다
센터에 가서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저희 카메라가 잘 돌고 있거든요. 이쪽에. 네네. 인사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카메라를 보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낫겠죠? 그 카메라와 저 사이 어디를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약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약간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말 속에 진심은 분명히 있어요. 진심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의 사연을 듣고, 저와 이야기 나눈 것들을 듣고, 네. 어떤 용기를 얻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용기 얻을 필요 없거든요.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잠깐의 유희와 잠깐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 네. 인스타그램 배너에다가 하나 올려주시고 이거 안 되나요? 되죠. 그리고 예. 눌러주시면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멋지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네,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